그러니까 수술해서 여기를 넓혔고 어차피 이쪽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 걷는 건 많이 좋아지세요. 네. 아픈 거는 없어지고. 허리에 아픈 건 많이 좋아지고 근데 조금은 남습니다. 다리 저린 거나 먹먹한 거나 이런 거는 일부분은 조금 남아요. 먼저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를 위해 유추 4번과 5번 뒤쪽을 열어 수술을 시작한다. 수술은 유추 4, 5번 사이 추간판 위치에 해당하는 허리 뒤쪽을 세로로 절개한 후 척추 뒤쪽의 둥근 뼈와 관절을 제거하며 시작한다. 가운데로 지나는 신경을 조심스레 젖히고 두꺼워진 인대와 추간판을 모두 제거한다. 그 다음 뼈 조각을 채워넣은 상자를 넣고 유추 사이에 움직임이 없도록 나사못을 고정해주면 앞으로 밀려있던 척추가 뒤로 당겨지며 고정된다. 먼저 척추 뒤쪽의 둥근 뼈인 후궁을 잘라낸다. 후궁은 척추 사이를 고정시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게 부수어 뼈를 담는 상자에 넣는다. 이제 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저 디스크 공간에서 딱 들어가서 그 공간 자체를 유지해주고 이 뼈들이 이제 자기 위쪽 4번하고 5번 뼈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펀치 2.5.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나면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를 고정시킨다. 이것이 바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에 이용하는 척추경 나사못인데요. 이 두 개의 나사못을 4번 요추와 5번 요추에 이렇게 척추경을 통해서 척추체에 삽입을 하고요. 이렇게 그 철심을 연결해서 고정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척추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척추를 고정해주고 나면 척추경 나사못의 위치를 최종 확인한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이게 약간 앞으로 밀려 나가는데 나사못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수술 전하고 비교해보면 저기 앞으로 4번 요추에 밀려났던 게 약간 이쪽으로 옮겨 넣었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죽기 살기로 그 정도는 아닌데 미칠 정도로 아파. 이제는 미칠 정도로 아파. 어디 신경을 콱 누르고 있거나 이래갖고 걷지도 못하고 다리 쪽으로 막 잘잘잘거리고 막 다리 같은 거는 그럼 아주 괜찮으시잖아. 그때 무릎 맞고는요 그렇지. 하나 아파. 그렇지. 왜 이거는 고치는데 허리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2년 전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김선옥 씨. 수술은 잘 되어 저림도 시림도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허리 통증만은 그대로다. 진짜 어떡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안쪽에 약을 주려갖고 그 디스크 터져 나온 부분 그 부분에다 그렇게 많이 약을 준 적이 없는데요. 좀 줘야 그쪽으로 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평복 교수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환자를 달랜다. 어떤 치료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았어요. 약 처방 좀 잘해주고.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만으로는 수술은 완벽이 없는 거고 또 역시 나이니만큼 뭐 어쩔 수 없다고 또 다 그래요. 아플 때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인상도 썼다가 막 두루넣었다 앉았다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또 조금 어떤 적은 가라앉고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아플 때는 참. 그래서 내가 왜 그 암도 고치는데 왜 허리는 못 고치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척추로 인한 통증은 씻은 듯 낫는 것이 쉽지 않다. 이평복 교수 역시 허리 디스크 파열로 고통을 겪었다.
눈물로 지새 적도 있었지만,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치료법에 의해서 저는 주사 맞았어요. 신경 주사를 우리 후배 교수님들한테 좀 놔주세요 해갖고 주사를 한 2차례 맞고, 그리고 현재는 열심히 걸어 다녀서 좀 체중 좀 빼고 그랬더니 좀 현재는 그래도 살만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척추 치료는 환자의 역할이 크다. 약물이나 주사로 통증이 잦아들면 운동이나 자세 교정으로 통증의 원인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김선옥 씨는 약물 처방과 함께 신경 차단술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 부위가 엉겨붙어 있어 약물 전달이 쉽지 않다. 이평복 교수는 비교적 엉겨붙음이 적은 쪽으로 접근해 약물을 넣었다. 고생하셨어요. 오른쪽은 수술을 한 부분에 의해서 유착이 좀 심해서 그거를 좀 뚫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왼쪽은 그쪽 부분 별로 수술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아니어서 그쪽은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서 약이 좀 잘 퍼져 들어간 그런 상태고요. 시술은 잘 됐고, 그나마 물 주사로만으로도 그쪽으로 약이 좀 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좋아지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척추를 가진 모든 동물들에게는 길든 짧든 목뼈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이 짧은 코끼리도 긴 목을 자랑하는 기린도 사람과 똑같이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목뼈는 어떤 역할을 할까? 7개의 뼈로 이루어진 경추는 6kg에 달하는 머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상하 좌우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좋게 한다. 일곱 개의 목뼈 중 3번에서 7번까지는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1, 2번은 그 모양과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 경추 1번은 고개를 상하로 끄덕일 수 있게 돼 있으며 2번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능과 모양이 다른 만큼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경추의 아랫부위에 손상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 해당 부위보다 아래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1, 2번은 그 이하의 호흡근을 포함해서 이 팔다리 거의 모든 몸통의 거의 모든 신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하가 다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1, 2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부위라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흔여덟 배 주부 허은희 씨. 경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까다롭다는 경추 1, 2번 문제로 내일 수술을 받게 됐다. 약간 비틀비틀해요. 예. 끌리긴. 경추 1, 2번 불안정증인 허은희 씨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고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느꼈다. 이제 손발 저림과 다리가 이렇게 다리 힘이 없고요. 이제 운동을 해도 이제 저는 근력이 없다 생각했는데 발이 힘이 아니고 자꾸 끌리는 게 느껴져요. 계단 오를 때 신발이 벗겨지고 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끼면 이제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추 잠글 때 오른손은 괜찮아요. 왼쪽만 이렇게 심했는데 단추 잠글 때 이 손이 이제 귀걸이라든지 단추 잠글 때 이게 너무 아둔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제1경추와 2경추 사이에 불안정증이 있어서 건들건들하는 뼈들이 신경을 자꾸 치고 그렇게 돼서 신경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마비가 온 환자입니다. 마비가 아주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 비교적 초기 마비이지만 걸음걸이도 좀 문제가 있고 손 쓰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걸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허은희 씨 수술을 앞두고 염진섭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환자의 3차원 영상을 이용해 뼈 크기에 맞는 정확한 나사를 찾고 뼈나 동맥, 신경 등의 손상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다. 수술 전에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 수술장에서는 이 시뮬레이션대로 나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에는 이런 거 할 필요 없고